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융고객지원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 국민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긴급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간의 자금 이동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8월부터 도입될 AI 기반 세무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민국은행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안내를 경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미덕이자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자금 이동마저도 국세청의 정밀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AI 기반 세무감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고액의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의 복잡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소액 송금, 심지어 가족 간의 계좌 이체까지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분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관련 법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금융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의 복잡성 때문에 모든 거래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AI 기술은 이제 그러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을 때 과연 이 돈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따뜻한 지원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지 판단하는 권한은 오로지 국세청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 거래나 고가의 미술품, 구매와 같은 특정 자산 거래에 한해서만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세무감시 시스템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은 물론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 내역, 배달 앱 결제 기록, 심지어 여행 경비나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일상적인 지출 내역까지도 AI의 분석망에 포착됩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단순한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거래의 빈도, 송금인의 소득 수준 대비 송금액의 비중, 수취인의 소비 패턴 변화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한 정교한 그물망이 드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해외 유학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을 꾸준히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I 시스템은 단순히 이 송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 수준, 기존 재산 규모, 그리고 자녀의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AI가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송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더욱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5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송금하는 이른바 분할 증여 방식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분할 송금 행위를 자금을 의도적으로 분산하려는 시도이자 비정상적인 자산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AI 시스템은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거나 반복적인 소액, 송금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자금 분산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감시 체계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AI의 눈으로 밝혀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세법상 증여세 부과 기준과 공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정 기준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 제도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지원과 재산 이전을 용이하게 하되 과도한 증여를 통한 편법적인 상속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을 존중하고 부부간의 자산 이동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인 자녀보다 공제 한도가 낮은 것은 자녀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및 기타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직계 존비속 외의 관계에서도 최소한의 증여를 인정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10년 누적 기준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잦은 소액 증여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증여 규모를 파악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024년에 다시 3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누적 증여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1천만 원 초과하게 되므로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5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나누어 증여할 때도 반드시 이 누적 공제 한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나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이 10년 주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직접 해당 용도로 지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금액과 용도를 의미하며 개개인의 상황과 사회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그 돈이 실제로 자녀의 식비,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로 송금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명문 유학을 위한 고액의 특별활동비나 사치성, 소비에 사용되는 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데 계약금으로 활용하는 등 애초에 생활비 목적과 다른 자산 이전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여 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당초 송금 목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자금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송금 내역 메모란에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실제로 그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혹시 모를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AI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억울하게 과세 통보를 받게 될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을 돕고자 할 때 무작정 돈을 보내기보다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합법적인 절세는 현명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절세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계획적으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일 때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1살이 되었을 때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성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31살 때 또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증여한다면 10년 누적 공제 한도 내에서 총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 증여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잘 계산하여 매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자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6기 전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240만 원씩, 즉 매달 20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자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연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액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10년 누적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에 맞추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꾸준히 자산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펀드나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 신고를 마친 후 해당 펀드나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얻는 수익은 증여세와는 무관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자산 증여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그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할 때의 자산 가치 평가는 반드시 세법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세청의 AI 세무감시 시스템은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는 더 이상 고액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여러분의 일상적인 모든 자금 이동이 이제는 감시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세법을 몰랐다고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여지가 다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AI 시스템의 정교한 분석으로 인해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AI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법규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증여세 공제 한도와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대한민국 은행 고객지원팀은 국민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소중한 정보들을 부디 여러분의 가족과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증여세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과세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 생활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의 최신 정책 변화는 물론 세금 및 복지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채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가 곧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의 긴급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